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대천마을의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대천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또 그 윤희수 어르신이 일기를 어떻게 썼는지 또 일기의 내용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구체적인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이에요. 이 새마을 운동은 아마 학생의 어머니, 부모님 세대나 또 아니면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 특히 농촌에 사셨으면은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뭘까? 왜 또 이런 새마을 운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들을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동원을 해서 생산력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던 운동인데 뭐 어느 게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근대화를 위해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지금 그 화명동에서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될까? 그 점을 잠깐만 이야기 드리면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점이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과거 사실을 보기는 하되 그 과거 사실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그걸 안다는 거 하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과거 사실이 왜 필요한가? 뭐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해 보면은 뭐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강제동원의 역사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현재의 한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현재 그때 경험하셨던 분들 또 희생당하셨던 분들의 어쨌든 명예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불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의해서 준비되고 계획되고 집행된 정책이긴 하되 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힘, 지금보다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게 이제 아주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국가가 이거 해라고 해서 시켜서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역사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그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가지거든. 그래서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 1970년대에 있었던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나의 사건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마주했을까? 이제 그걸 통해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새마을 운동 비슷하게 지역에서 뭔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협력하고 자기들 주변의 환경을 좀 바꿔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아주 너무 이제 나눠져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같은 데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문이 이쪽 문 이쪽 문 두 집밖에는 없고 서로 이웃을 잘 모르고 과거에는 이런 마을을 다니면은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가면은 옆으로 이렇게 누구 집에 뭐가 있고 어느 집에 뭐 개가 짖고 이런 걸 보면서 지나가는데 지금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1층으로 나가버리고 1층에서 와서 자기 집에 들어가버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런 것에 대한 비판, 반성. 그래서 우리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뭐 우리 또 마을에서는 어떤 공동의 어떤 노력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우리 아파트도 보면 우리 아파트 앞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간대요. 그럼 고가도로가 지나가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서 이야기해봐야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단으로 해결해.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별로 지나가면서 그냥 눈인사만 하다가 이제는 다 모여가지고 자기 집단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식들을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가 하는 걸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 해가지고 이 시대의 새마을 운동하고 비슷한 이런 운동들이 지금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래 이런 것하고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수업 내용에서는 직접적으로 오늘날의 마을 만들기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조금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이 뭐냐 하는 정의는 좀 이따가 그 뒤에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쟁점이 많이 되는 것은 이것을 주도했던 시대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인권과 관련되는 측면에서는 독재였다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이제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좋다 나쁘다보다도 긍정적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 이런 이제 쟁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 권력과 같이 이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들, 관료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중앙정부 이런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약간 박정희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연 이 새마을 운동의 주체가 누구였나요? 그래서 시작은 국가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 국가가 주도한 운동이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 진짜 성공한 곳을 찾아보니까 마을의 주민들, 시골의 농민들이 스스로가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보니까 마을 주민들의 역할이 더 컸다, 중요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어느 마을은 잘 되고 어느 마을은 실패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된 마을은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끼리 단합도 잘 되고 또 그런 마을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잘 되고 이런 마을이 성공하는 마을들이 많아요. 그런 마을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횟물이라든지 뭐 재정 지원 이런 걸 받아서 더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별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뭐 하여튼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쟁점들이 이제 오늘날 아주 논쟁적인 쟁점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쟁점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새마을 운동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50년대, 60년대 아주 오래된 시절인데 이 시절에 농촌 현실이 어땠는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근대화와 욕망의 증가라고 했는데 욕망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제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근대 우리가 조선시대 같이 정근대 사회에 살다가 자본주의 시대에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는 교통으로 친다면 우리가 정근대 같으면 부산의 요 함영동 같으면 걸어서 다녔겠죠. 그죠? 부산을 간다 하면 걸어서 여기서 나가가지고 뭐 동네로 가려면 만덕을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갔을 건데 이제는 근대화가 되면 개항되고 일제시대를 지나고 해방되고 하면서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차가 다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대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차를 타고 동네로 가겠죠. 그러려고 하면은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에는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거고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보니까 돈을 버는 이제 경제 활동을 갖다 하는 거죠. 그럼 정근대에는 자급자족을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돼요. 근데 그런 데는 어딘가에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이런 돈을만 있으면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놀 수 있는 것도 있고 오락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이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농사도 짓고 중간중간에 상업작물도 재배하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윤희수 어른께서 이제 그 과정을 살아오면서 했던 표현들입니다. 쌀값이 상승하니 농촌이나 뭐 어디나 다 못 살겠다. 이제 시골도 보면은 쌀을 생산해서 쌀값이 상승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또 지나다 보면은 쌀이 없어가지고 또 사 먹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돈에 쪼달리 못 견디겠다. 돈이 많이 필요한 시절인데 돈이 없었다는 거죠. 한숨이 난다, 빚쟁이에 쪼달린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추석을 지낼라니 모두 궁색하다. 해방 직후만 해도 명절만 오면 소를 몇 마리씩 잡던 것을 금년 추석에는 뭐 글자는 많이 틀리기도 합니다. 돼지도 한 마리 잡도 못한다. 이만큼 생활이 고달픈 모양이다. 그러니까 추석이 되었는데도 과거에는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나눠서 이렇게 고기도 먹고 했는데 이 지금 61년도에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부채로 명절을 맞이하니 역시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그 시절에 농촌이 살기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도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만 지어서는 필요한 화폐를 수입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촌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도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발버둥.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윤희수 어르신을 보면은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한 가지 보면은 구루마 가지고 우차, 그죠? 우차를 타고 장에 갔다 온다.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 농사도 매일매일 짓고. 그 한 예로 이제 최묘연이라고 하는 분이 정언을 하셨는데 이분은 이 일기를 쓰신 분의 뭐라고 불러야 될까? 숙모에 해당돼요. 손위의 숙모. 이제 돌아가셨겠죠. 그러니까 자기 조카라고 했으니까 숙모에. 똥구루마. 옛날에 비료가 없었지요. 구포 가서 똥구루마로 장구이로 한 구루마 싣고 고기 오르막에 소가 못 올라가면 땡기면서 올라와서 구포에서 똥을 퍼가 와가 저 종점인 저기 한 구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물을 많이 부어가 삭혀가지고 삭하다라는 말을 아나? 혹시? 똥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가스를 이렇게 날려보내야 돼. 그래 농작물이 그걸 뿌려도 농작물이 안 죽거든. 그냥 그 똥오줌을 바로 배추 올라오는데 뿌리면 배추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가스를 날려보내야 돼. 여기 구덕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런 것을 삭힌다, 발효시킨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삭혀가지고 보리밭에 치고 보리농사 짓고 우리 그 조카는 참 성실합니다. 이 조카라고 불렀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해요. 농촌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농촌 경제가 불안하고 빚도 많이 지고 하는데 에이 농사 못 짓겠다 이래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어쨌든 빚지지 않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일기 쓰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일기를 매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대한 점검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오늘은 뭐 했다, 돈이 얼마 나갔다, 오늘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골에 있는 분들이 한편으로는 열심히 살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시골을 떠난 사람은 어떠냐? 이게 이제 도시 빈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시골에서 와가지고 좋은 지역 지어서 뭐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빈민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부터 도시로 나가는데 도시에 빈민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제일 왼쪽에 칼라로 된 이 부분은 청계천이에요. 청계천. 서울 청계천. 청계천 주변입니다. 이 보면은 전부 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판잣집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이 삼복도로예요. 이 지금 삼복도로 초량이라든지 수중동이라든지 그런 데 마을들도
대부분 60년대, 70년대 이 언저리에 농촌에서 오는 사람들이 부산에 이제 취직하러 오는. 그러니까 시골에 농사 지어서는 자식 교육시키고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이제 취직을 하는 거죠. 그럼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아요. 공장도 있고, 그죠? 도시에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삼복도로가 메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물론 이 삼복도로에 출발한 일제시대 때도 있고,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도 있지만, 60년대, 70년대 농촌에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살게 되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태국, 지금은 감천문화마을이라고 부르는데, 태국도 마을 두 사진을 이렇게 이 골짜기 있는 비슷한 곳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한국 전쟁 때 와가지고 신도들이 이제 마을을 만드는데 나중에 이제 60년, 70년 되면은 이 지역도 부산의 대표적인 빈민마을이 됩니다. 그 이제 이런 하나의 모습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빈민마을이어서 그 농촌에서 올라온 빈민들도 여기에서 많이 살고 이분들이 시골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뭐 도시로 이렇게 나가서 뭘 팔러 다니 장사하기도 하고 엿을 만들어서 엿팔러 다니기도 하고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구름이 끼어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팔러 가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많이 가는 거니까 김해 평야에 일하러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김해 평야는 이 시절만 해도 전부 다 그 논농사 짓는 곳이니까 이양할 때라든지 추수할 때 여기 사람들이 일하러 많이 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새마을 운동의 배경은 앞서 봤던 것이 근대화와 욕망의 증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근대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욕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향한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 경제가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도 그 당시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한 60, 70% 이상 됐기 때문에 이 농촌 사람들이 몰락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농촌을 몰락시키지 않게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비판적인 사람은 공업화도 추진하자. 우리가 수출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도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산업화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도시는 더 기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농촌을 과연 발전을 시키려고 애를 쓴 게 맞을까? 아니면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촌도 도시처럼 근대적인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근대화 노력으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 가지고 새마을 운동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는가 하는 발상지에 대한 그 경쟁이 있어요. 첫째 한 군데는 이 청도군 청도읍 신돌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가 부산에서 고속도로 따라서 이렇게 그 대구 쪽으로 올라가면은 청도 휴게소가 있어요. 그 휴게소 조금만 지나면 옆에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 편으로 또 아니면 그 청도 휴게소에 보면은 뭐 그 새마을 운동 시발지 뭐 이런 발상지 이런 표시도 막 해뒀습니다. 그 마을이 방금 그 청도 휴게소 그 근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관을 지어 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는 새마을 운동 시작은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70년대에 시작하는데 농촌에서는 71년도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69년도 8월 달에 태풍 피해가 농촌이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그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해를 입었으니까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서 복구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농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모델이 되어서 농촌을 잘 살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70년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고 그걸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청도가 발상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다른 발상지가 어딘가 하니까 경북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렇게 이제 큰 기념관을 만들어뒀어요. 이제 앞서 제가 1970년에 이걸 시작했다 했잖아요. 70년에 정책은 결정이 됐는데 집행은 안 되다가 71년도부터 3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71년 이제 4월이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되고 난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과가 나왔을 무렵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방문을 해요. 이제 전국 농촌을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해가지고 이때 이 문성동과 같이 새마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회의를 해요. 전국의 군수들 다 모아가지고 이 마을같이 새마을 운동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마을이 새마을 운동의 하나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가 발상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념비를 갖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 하나는 정책을 위반하게 된 계기였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청도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델을 이런 마을같이 해라 라고 성과를 거둬라 라고 한 것은 포항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뭐 하려고 했던 데인가? 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 지역사회개발운동. 이게 제가 그냥 사전을 찾아보니까 초등사회 학습용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 그래서 앞서 봤던 건 70년 4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장관 회의에서 새마을 가꾸기를 언급하면서 국가정책 차원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71년에 전국 3만 3천여 개의 마을에 마을마다 336포의 시멘트를 내려보냅니다. 시멘트를 지원하고 마을 공동사업을 한번 해봐라. 이 시멘트 줄 테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노동력은 마을 주민들이 하고 시멘트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멘트하고 또 뭐가 있어야 뭐가 되겠어요? 모래가 있어야 되겠죠. 모래 이런 거는 마을에서 자체 조달해라. 그렇게 해서 한번 사업을 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잘하는 마을 16,000개 절반이죠. 절반 뽑아가지고 다시 시멘트 500포하고 철근 1톤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서로 마을끼리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죠. 이 새마을 운동의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도 마을 간의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체마을이 있으면 인근에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이 마을 간의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근대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이제 체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마을 운동은 이런 지역사회 개발 운동이다. 70년에 이제 정책을 세우고 71년부터 집행을 했다. 그리고 경쟁을 기본 원리로 사업을 시작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마을기예요. 자, 예, 이제 이 새마을 사업할 때 가장 사람들에게 뭔가 이 마음으로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감성적으로 뭔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노래였어요. 노래. 이 노래가 농촌에서도 많이 울려 퍼졌지만은 도시에서도 울려 퍼졌어요. 그게 농촌 도시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걸 좀 이따가 설명하고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운동 기입니다. 기.
이 노래 들으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노래 유치해요? 뭔가 가슴 뭉클하지 않나? 그죠? 이 노래, 이 동영상 딱 보고 느낌이 이 사업이 뭐였는가 하는 게 딱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가장 먼저는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아오면서 우리 농촌은 환경이 가장 안 좋은 게 지붕이에요, 지붕. 초가예요, 초가. 그 초가의 그 지붕 재료는 뭐예요? 집이죠, 집. 그죠? 벼 수확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 지붕을 넣어서 올리는 건데, 그게 이제 해가 지나면은 그 썩으니까. 그러면 이게 막 벌레 같은 게 생기고 막 저녁에 밥 먹다 보면 막 그게 국물에 떨어지고 그러거든. 그런 상상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 그 인체에 좋지 않은 벌레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바꾸는 거지. 그걸 스레트로 바뀌어, 스레트. 오늘날 스레트는 뭐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 그 뉴스 보니까 부산에도 그 스레트, 이 시대에 만드는 스레트 집들이 많아요. 성면이죠, 성면. 인체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시절은 그 지프로 된 걸 안 좋으니까 바꾸는 어떤 아주 대체 지붕으로서 재료로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이게 스레트가. 근데 오늘날은 또 우리가 어디 시골에 가면은 뭐 황토방 뭐 이런 데 또 찾아가잖아요. 옛날 집 같은 이런 분위기에. 근데 하여튼 약간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어쨌든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여기 지붕 개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 우리 동영상 보니까 마을 도로 넓히는 거.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쉽게 편하게 지으려면 과거에는 지게 지거든요. 운반 수단이. 근데 마차라든지 리어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야 되니까 또 아니면 나중에 차가 들어와야 되니까 길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가면은 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길들을 보게 되는데 길이 넓은 길들은 다 이때 만들어요. 넓은 길들. 동네 안으로 막 다니는 길들. 그럼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땅 때문에 싸움이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게 이제 여성들의 노동,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가정 그 도구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보면은 여성들의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도구들이 많아요. 뭐 세탁기라든지 밥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냉장고라든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노동과 관련해서 우물이라든지 빨래대 이런 걸 개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 개선 사업이 아주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소득증대. 이런 사업을 해서 농촌에서도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근의 김해평야 저 위에 대동 쪽에 가면은 화훼단지를 만든다든지, 그죠? 화훼단지를 만들고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도의지에 팔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때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표적인 게 지금도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성공한 게 임실치즈예요. 들어봤죠? 그죠? 임실치즈 안 들어봤죠? 이때 새마을 운동 때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도 가장 역점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그래야 다른 데 안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는데 잘 안 돼요, 실제. 그러니까 이때도 시골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마을 공동의 이런 그 구판장이라 해가지고 공동의 오늘 아침에 구멍가게 같은 거, 마트 같은 걸 운영을 해요. 그럼 술도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을 거기서만 팔게 해요. 그럼 술 팔면은 그 매상 올라가면은 부인들의 그 부인의 돈이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거 비슷한 것들이 마을 만들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마을 만들기 하는데 가보면 마을 카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여성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거든. 그럼 그 남는 수익을 뭐 주식 형태로 해가지고 분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성공한 데도 있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성공이다 실패할 때 실패의
큰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정신개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동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저희 세대가 새마을 운동과 관련되는 영화를 보러 가면, 이때 영화 보러 많이 갔거든.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의 스토리가 뻔한 게 어떤 거 있는 거 하니까 마을에 새마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주도를 누가 하냐? 여자들이에요. 아까도 보면 여자들이 빗자루 들고 막 삽 들고 나오잖아요. 여자들이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남자들은 술밖에 안 먹는다. 술 먹고 마을에서 어디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이런 남자들 믿어서는 농촌을 되살릴 수 없다.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 여성이 나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면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여성이 막 열심히 일하고 막 태풍이 불어갖고 막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도랑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러는데 여성들끼리 막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애쓰고 할 때 남자들이 자각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영화가 끝나요. 대부분의 새마을 운동 영화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기존에 남자들이 하고 있던 노름이나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봉건적인 어떤 사고에 있어가지고 가부장적인 어떤 생각 이런 것만 있던 남성보다는 그런 생각에 반대에 있는 피해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 희생자였던 여성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뭐 지금도 시골에 가면 남자들 뭐 아주 여성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저희 윗대 뭐 부모님 세대들 보면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뭐 큰아버지도 다 그렇게 삽니다. 뭐 이런 운동해도 그런 분들 보면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새마을 운동의 기본 흐름에서 이제 대천마을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대천마을로. 근데 그 새마을 운동이 앞서 1971년에 시작됐다고 했는데 실제 마을마다 들어가 보면 달라요. 이 대천마을은 1960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지역을 봐야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 내에서 자기들의 이런 조건들을 바꾸기 위해서 지붕이 초과하니까 안 좋다. 다른 걸로 좀 바꾸자. 그 다음에 마을 길도 좁으니까 농사 짓는데 운반하는데 불편하니까 길도 좀 넓자. 이런 운동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는 거예요. 아까 청도의 어느 마을의 발상지였다고 하는 이유는 그 마을도 그 이전부터 그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했던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었던 위에 말이 달리고 있는데 말이 올라탄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달리고 있는 거죠. 말은 관계 주민들이 막 열심히 해오고 있는 거죠. 자기 살 길하고. 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속도가 좀 더 붙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마을을 보면 1959년, 뭐 우리 학생은 59년 하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이잖아요. 부모님도 아마 이때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안 태어났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사라오 태풍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태풍이 있었습니다. 추석날 아침에 내가 지난 시간에 이 유니스 오련의 일기에 그림에 보면 일기 쓰는데 보면 그림 그려서 막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태풍 표시도 막 하고 그럴 때 사라오 태풍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라오 태풍에서는 이분이 그런 그림 표시를 강하게 안 했어요. 근데 이 대천천하고 이 전부 다 홍수지입니다. 홍수.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어디 강의 들어가니까 어느 교수님이 사라오 태풍 이야기 하던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전부 다 합니다. 그때 살았던. 우리 경상도 뭐 전라도고 뭐 하여튼 추석날 아침에 불어온 거예요. 추석날 아침에 제사 지내고 있는데 전부 다 바람이 닿습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을이 전부 다 엉망이 됐겠죠. 태풍이 왔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라오 태풍에 대해서 이제 복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대천에서는 개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계모임 있죠? 이 개를 갖다가 조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천마을이 개발계를 조직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시범불락이 됩니다. 61년도에. 시범불락이 돼가지고 이제 이 시범불락에 대한 일기 내용이 나와요.
오늘 밤 지역사회 시범부락으로서 대천부락이 지정되어 지도원이 와서 구장 반장 회의를 한다. 제가 구장은 오늘날 치면은 이 구장이라고 하는 사람 통장에 해당됩니다. 통장. 알겠죠? 그 반장은 지금 반장하고 같습니다. 61년도 연말이죠. 그리고 이제 청년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청년들이 마을 청소도 하고, 요 이제 금등산 쪽에 대천마을 뒤에 산이 있으니까 이 61년도 같으면은 그 연료가 많이 없어 가지고 나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부산 시내 같은 데는 나무를 써야 되는데 그 부산 시내에 그 삼복도로에 있는 위에 마을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사람들이 다 써버려 가지고. 그럼 이런 지역에서, 시골에 있는 지역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충무동에 그 팔로 가요. 알겠죠? 그런 걸 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나무 장사꾼들이 와서 마음대로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가거든. 이걸 이 젊은 청년들이 감시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을 위해서 청년들이 조직을 해가 청년회를 만들어서 마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61년도에 이제 그 5.16 군사정권,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사정권이 들었었는데, 이때 이런 일들을 해오는 과정에서 모범부락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마을에 관계되는 마을마다 뭔가 이렇게 사업을 좀 해라. 그래 하니까 이제 지역마다, 여기 보면 강원도는 희망의 마을, 사업 이름이에요. 그리고 경기도는 혁명촌, 기계화 농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충청도는 빛나는 마을, 전북은 보고 가는 마을, 앞서가는 마을, 경남은 새마을 건설. 이런 새마을이라고 하는 용어를 경남에서 채택을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 61년, 2년을 지나면서 마을을 바꿔보자고 하는 마을 내에 청년들의 노력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이런 거 좀 해라라고 하는 지시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원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대천마을에 조직되었던 이 개별계가 새마을 건설을 시작한다. 62년부터. 이제 그런 걸 이 대천마을에서는 해오고 있었다. 이 한자가 너무 많아서 미안해요. 이 정도 한자 읽을 수 있지? 생활 개선, 새마을 건설을 하고, 사반, 골목을 넓힌다. 그 다음 반은 총동원하여서 골목을 넓힌다는 거죠. 그 다음 새마을 건설, 사방 골목 넓히는 데 나가서 부역을 한다. 이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차로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 안 나오면 벌금 내야 돼요. 이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나가서 부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석시 후 저녁 먹고 새마을 건설에 대한 반상회를 한다. 바빴죠?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서로. 새마을 건설에 도당국에 시찰하러 온다는 것이 아니 온다. 그러니까 이제 시찰도 막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마을 건설 62년대에 이 마을은 골목길도 넓히고, 그죠? 사람들은 무상으로 나가서 일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를 반상회도 하고, 그래, 이 잘한다 하니까 시에서 구경도 올라하고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대천마을이 단합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아공장을 만들어요. 기아공장. 아까 마을에 새마을 운동할 때 임실에 치즈공장 만들듯이 이때 벌써 이 마을은 이런 마을 공장을 만들어요. 그 기아공장인데 여기 보면 지금 벽돌만 있잖아요. 벽돌도 만들면서 기아도 같이 만들어요. 사진이 이 사진밖에 없어서 그런데 벽돌하고, 그럼 이 벽돌을 만든다는 것은 뭐 건물도 벽돌로 블록을 가지고 짓고, 그죠? 기아도 이때는 스레트 사용하지 않고 기아로 사용합니다. 기아가 이때 만들어진 시멘트로 만든 기아가 있어요. 이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해요. 그런 공장을 운영하는 일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어르신 일기에. 그 보면 내일부터 기아 공장을 하려고 오늘은 정비를 한다. 오전에는 우리 집에 보관해 두었던 털을 공장으로 운반하고, 이제 그 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아마 안 왔던 모양입니다. 이 보면 재밌어요. 탁주 한 대, 일성이라고 한 대입니다. 그 다음에 과자, 탁주하고 과자를 가져다가 고사를 지내고 오후에는 모래를 운반한다. 학생 고사가 뭔거 알아? 그런 거 해본, 혹시 집에 명절 때나 아니면 보름 때나 식사,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거 말고
조상들께 제사 지내는 거 말고 집에 이렇게 상을 조그만하게 차려서 밥하고 술을 한 병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는 거 부모님들 하는 거 본 적 없어? 요즘 없어졌나 보네. 우리는 해, 그거. 집신이 있어, 집에 신. 성주님, 올 한 해도 잘 봐주세요 하고 하는, 이런 비는 거, 이런 것을 고사라고 해, 고사. 그러니까 마을도 가면, 이 함영동에도 가면 당집이 있거든. 거기 가면 그런 걸 비는 데가 있어.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이 차 사고 나서 차 고사 지내고 이런 거 본 적 없어? 차를 새 차 사고 안전 운행해 달라고 라이트 딱 켜고 앞에다가 자리 깔아놓고 질도 하고 차에다가 질도 한다. 그렇게 하고는 막걸리통 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차 바퀴마다 이렇게 뿌려. 안전 운행하게 해달라고. 학생이 못 봤으면 아빠한테 물어봐. 그런 거 한 적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런 걸 고사라고 해요. 뭔가를 비는 거지. 소원을 비는 거예요. 그 고사를 하는 거죠. 이제 공장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계화 공장 관련해 모래 운반, 그 경유, 기름이에요. 기구, 바켓스라든지 못이라든지 양철 이걸 구입한다. 시멘트 구입하러 영도까지 갔다 온다. 영도 있죠. 아주 먼 곳이에요. 여기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서는 이게 농촌 지도서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와서 계화 공장의 운영 자금조로 빌린 조성 자금 사용 방도에 대해서 서류 정리한다. 이 서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양, 이제 농사 짓는데 보리 수확하고 난 뒤에 이제 벼농사 이양하죠. 이양할 때 되면은 뭡니까? 바쁘잖아요. 바쁘기 때문에 이 계화 공장 일을 못 해. 그래서 이양도 이제는 끝마치고 계화 공장을 운영해 볼 시험으로 장부를 정리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계화 공장과 관련된 일을 이 사람이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좀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서에서 나와가지고 평가회를 한다. 그 서류 심사도 하고. 내무부, 오늘날의 행정자치부예요? 행정안전부예요? 우리 중앙부서가 있지. 이게 옛날에 내무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거든. 여기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 심사를 나와서 계화공장을 심사한다. 그 농촌 지도서에서 들러서 계화공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돈을 융자를 해줘 놓으니까 이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업이와 금년도 계화 제조 노인 개선을 한다. 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도 줍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니까 농사 짓는 것 외에 또 수입이 생기는 거죠. 이게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려면은 이 계화 공장에서 나온 계화 물력을 다른 데서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죠?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빠지겠어요, 그죠? 이 어른이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오늘 또 계화 공장에 출근한다. 이런 기록이 많아요, 일기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바빠서 문중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전통마을이기 때문에 문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에게. 그런데 계화 공장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문중회의 못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이 많아져.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뭔가 마을 환경도 바뀌고 소득도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기 몸이 바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은 전근대하고 비교해 차이 나는 것은 바빠지는 것도 큰 차이예요. 우리가 도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 학생은 학원 안 간다 했나? 네? 학원 안 간다 했나? 네. 학원 가는 학생은 오늘도 갔을 것 아니야. 네. 그지? 학생같이 여기 와서 재밌는 이야기나 들어야 되는데 가니까 싫기도 하고 바쁘기도 한 거지. 근대라고 하는 그런 거야.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했던 사업에 양수장 만드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그 대단해요. 이런 거 하는 거 잘 없는데 이 양수장까지. 그러니까 양수장이 뭔가 하니까 물탱크예요, 이게. 물탱크에다 물을 올려가지고 이걸 농업용수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굉장히 이게 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지. 이걸 이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양수장을 만드는데 이제 아랫달 양수장 착공식에 참석한다. 양수장 설치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받는다. 그래서 받으러 이제 동네 농협으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항수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러 보내요. 그런데 구자가 없다고 되돌아갔다. 오늘날 치면 학생도 은행 통장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이 시절에 잘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 못 받고 돌아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럼 헛걸음한 거죠. 그럼 양수장 기계실 건축할 제목. 나무를 갖다가 깎기 위해 가지고 목재를 싣고 구포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이제 그냥 산에 있는 나무는 통으로 돼 있잖아. 강목을 만들어야 사용을 할 수 있겠지. 이제 그걸 하고 온다. 그러니까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그러니까 계속 바쁜 거죠. 이제 이런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개량, 우리가 70년대 하던 걸 이 동네 60년대 한 거예요. 이 보세요. 초가집이잖아요. 이 기아예요, 기아. 이 마을에, 지금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아가 있었어요. 이 시멘트로 된 기아. 여러분, 학생 내나 우리가 어디 뭐 유적지 간다든지 하면 이 기아는 불국사 같은 데 가면 이건 흙으로 만든 기아예요. 흙으로 만든 걸 구워서 하거든. 근데 이때 흙으로 만든 거 비싸니까 다 못하고 시멘트로서 굳혀가지고 이렇게 기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한번 올리고 나면 이거는 초가는 해마다 바꿔야 되거든. 아무리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바꿔야 돼. 근데 이거는 올려놓으면 몇십 년 안 바꿔도 돼. 얼마나 편해. 그지? 그럼 노동이 줄어들겠지. 그건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깔끔하잖아. 그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 개량 자금 할당하는 회의를 하는데 참석한다.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뭔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이때 농협에 가서 지분 개량 자금을 찾는다. 이런 사람들 3만 원. 아마 이렇게 빌려주고 나중에 갚았던 모양이에요.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60년대에 이 마을이 같이 새마을 건설 사업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이라고 주제를 붙였는데 지역 자력 개발상을 받아요. 68년도에. 개발상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이 동네는 노력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정하는 농촌 시범마을에 선정이 됩니다. 뭐 이러면 또 뭐 여러 가지 지원이 아마 있었겠죠. 그 내무부에서 조사한 시범농촌이 노력상에 입상을 한 함영동에 우량농촌으로서 발전한 경위를 책으로 엮으려고 했던 거예요. 책으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여기로 작가가 와서 재료 수집의 참고로서 부락사람들이 참석하여 조언을 한다. 뭐 조사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무슨 행정이라고 하는 책에 글이나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이게 나와요. 함영 이동이든지 대체마을로 검색하면 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에서 배배기 대회도 했습니다. 이 시절에. 요 함영동에도 하고 김해평야도 하고 이 대회를 하는데 이제 이 유니스 어른이 나는 식량 정상과 영농 기술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함으로 표창장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자기 상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근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겠죠, 이분이. 그래서 이 시대 60년대에 새마을 사업을 보니까 국가기관의 어떤 지원, 또 융자를 내주는 거죠.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이 대체마을의 어떤 영광을 가져다 줬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니스 어르신이고요. 이분이 고지아라고 하시는 분인데 농촌 지도소에서 여기 이 마을에 나와가지고 농사를 이렇게 지으세요. 뭘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뭐 오늘날도 보면 식생활 개선 사업 이런 거 많이 해요. 이 부산의 농촌 지도소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대제에 가면 있는데 대제 토마토를 가지고 이 농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토마토만 팔아도 소득이 되지만 가공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토마토 잼 같은 거 만들고 막 그래요. 아니면 토마토 활용해가지고 찐빵을 만들기도 하고 찐빵 속으로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런 농촌 지도소가 해요. 그러니까 이 시절도 어떻게 하면 영양식을 만들까 이런 노력들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촌 지도소의 도움을 많이 이분들이 제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60년대에 만나고는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한 4, 50년 만에. 아주 신기하죠, 그죠? 이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백발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주선을 해서 만나게 해드린 겁니다. 이제 71년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돼요.
3월 달이네. 전국 3만여 마을에 앞서 이야기했던 336포의 시멘트를 내려보냅니다. 그 일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저녁밥 먹은 후에 위원 반장 회의를 개최한다. 새마을 사업을 빨리 완료할 것. 그러니까 이 시멘트가 내려왔으니까 이 시멘트 가지고 빨리 끝내라. 이제 이런 회의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5반에도 샘, 4반에도 샘, 3반에도 샘, 1반에 샘, 6반에 샘, 팔레트. 샘이 뭡니까? 우물이에요, 우물. 이때는 수도가 발달하지 않는데 대처마을은 나중에 이제 산수도를 만들긴 하는데 어쨌든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식수로. 그 샘을 이 시멘트를 가지고 깔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팔레트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아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부산시 농촌지도서에 다녀온다. 또 기아공장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을 심사하러 왔다.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이 일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을 때 이 말에 어떻게 했는지 반장 회의도 하고 우물도 만들고 팔레트도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했던 자료가 남아 있어요. 자료가 이거예요. 그때 이제 이 우물도 만들고 팔레트도 만들고 하는 것을 관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때 보면 목표량 1개, 총 사업비 5천 얼마, 주민 부담, 모래, 자갈, 인부가 주민 부담이에요. 그 지원비, 국고 지원 양해 5대. 이 5대 빼 안 줬는 모양이에요. 한 부대도 아니고. 양해라고 하는 게 시멘트예요. 시멘트. 수양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팔레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사진에 착공 전, 공사 진행 광경, 준공 이래서 팔레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천천 옆으로 팔레트를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업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활환경 개선 사업 중에 청소 많이 해요, 청소. 왜냐면 길들이 전부 다 흙길이에요, 흙길. 불길하죠? 오물들도 버려져 있고. 그 여기 보면은 어르신들이잖아, 다, 그죠? 나이 많은 사람들, 젊은 학생들. 이 나와가지고 빗자루 들고 와서 청소하는. 이런 활동을 갖다가 합니다. 이 대체마을에. 청소 봉사 발대식. 동직원하고 통장도 있고, 봉사대가 있고, 조금 전에 그 사진이네, 그죠? 청소하는 모습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마을이 이렇게 해서 이제 71년도 3월 달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데, 이 새마을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마을에 했던 내용입니다. 지분 개량 사업도 하고, 기아공장도 하고, 우물하고 팔레트 만들고, 상수도 만들고, 이발관을 만들어가지고 마을 기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로도 개설하고, 타가소 만들어요, 타가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까 타가소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거. 그렇지, 어린이집 같은 거. 어린이집 같은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을에. 오히려 보면 오늘날에는 돈을 내고 하잖아요. 이때 무상으로 타가소를 만들어요. 굉장히, 이런 거는 보면은 이때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그 다음 메탄가스 설치하는데, 메탄가스라고 하는 가스가 있어요. 오늘날 치면은 집에 혹시 치사도구가 뭐예요? 가스예요? 아니면 그 뭐라 합니까? 전기로 하는 그 뭐예요? 가스 맞아? 네. 집에 가스 있듯이 이제 가스불을 여기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까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한다 했잖아. 그럼 산에 나무를 구하기도 좀 어렵지만 나무가 훼손되니까 대체 연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가스 같은 걸 만들어요. 이런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성공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영양시범부락. 뭐 반찬 같은 거라든지 밥 같은 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양가 있게 만들까 이런 것도 만들고 공동치사장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을 공동으로 하는 아까 타가소라든지 치사장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럼 밥을 굳이 집집마다 해서 안 먹어도 되죠. 그럼 부인들이 집집마다 뭘 차리고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이런 생활의 변화를 갖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결과는
74년도에 이 마을이 또 모범부락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대통령 하사금을 받아가지고 이 마을에 지금 가면 이게 있어요.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을, 지금도 마을회관이 남아있는데 이 마을회관을 지어요. 그래서 이 마을회관의 모양이 지금도 이대로예요. 74년도에 이걸 받아서 지었으니까 도대체 몇 년 됐죠? 한 50년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고서에 보면 개량되어 가는 농촌 지붕. 여기 이제 초가집들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선로는 경부선이에요, 경부선. 요 앞에 도로 있죠? 신도시 앞에 도로, 이 도로 쪽에 있던 그 선로예요. 이게 이제 지금 신도시 들어오고 하면서 밑으로 낙동강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 지금 이쪽 쭉 올라가는 게 이제 산성으로 올라가는 동네죠. 또 재밌는 게 오늘날에는 집집마다 뭔가 연락하려면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단톡으로 탁 보내보면 연락이 되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마을 공동으로 이 앰프를 설치해요.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스피커를 위에다가 마을 높은 데 달아요. 그러면 반장이 와서 동민 여러분 하면 이게 다 들려요. 옛날 시골에는 전화기도 없어서 전화기도 이 반장 집밖에 없었어요. 그럼 누구 집에 전화 왔다, 전화 받으러 왔나 하면 뛰어와서 전화 받고 그런 통신수단으로 이런 앰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런 앰프 설치도 합니다. 마을마다. 그래서 이 지금 마루죠, 마루에 이런 스피커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 이런 게 다 지금 같으면 단통 만들어 가지고 누가 다 모아 버리는데 이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컸죠? 이런 앰프 설치만 해도 이때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직접 찾아다니겠지. 야, 빨리 지금 동네 모임하게 빨리 온나 하고 뭐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를 많이 만듭니다.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농사를 지으니까 이 창고들이 필요한 거예요. 비료도 쌓아둬야 되죠. 그다음 쌀도 거두면 추수하면은 모아줘야 돼요. 창고를 이렇게 많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기아공장 전경도 있고, 화명동 창고, 예비군 중대 건물, 통장 창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개선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메탄가스 탱크입니다. 이 뭐 보기에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걸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메탄가스 가스 탱크를 만들어 놓고 이걸 집집마다 가스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엌 계량 공사를, 여러분들 옛날 부엌은 시골 고기 가봤나?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고기를 숙여야 돼요. 부엌 이게 다 방보다도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 부엌을 왜 그래 방보다 아래에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래에 있고 방이 좀 높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숙여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요리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지. 이렇게 입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에 가면 싱크대 있고 이런 게 과거에도 이 대치마을은 이렇게 여성들이 서서 뭔가 부엌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아주 선진적이죠. 저희 시골에서는 이런 거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 개선의 집, 이런 집 건물도 만들어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런 쉽게 얘기하면 밥을 갖다가 식사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천마을도 있었고 화담에도 있었고 막 마을마다 있었네, 그죠? 그 메탄가스와 관련된 일하는 모습들이 이게 있어요. 뭐 농촌 지도서에서 가스 재료가 도착한다, 가스 설치에 시멘트를 가지고 온다,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누가 일을 한다. 이 마지막에 메탄가스 탱크의 개분, 닭똥. 여러분들 동물변 중에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게 닭똥과 돼지똥이에요. 알겠죠? 그냥 닭똥을 모아가지고 가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서에서 나와서 우리 집 비닐로 홀타를 붙이고 호수도 단다. 이제 호수를 달아야만 가스가 이래 오겠죠. 우리가 이제 집에 쓰는 가스 같이.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9월달이네, 그죠?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 메탄가스에 불이 붙는다. 제마를 하고 계란 후라이를 하고 술을 한잔 낳는다.
계란 후라이 해서 술 한잔 먹는 게 굉장히 뭐랄까 뭔가 힘든 일을 했을 때 자기들끼리 보상해 주는 그 중에 하나예요. 계란 후라이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계란이 많이 생산될 때가 아니거든. 이때는 귀한 거였습니다. 농촌 지도서에서 메탄가스 점화식을 한다. 시청에서 메탄가스 시사를 한다. 근데 이 뒤로는 이 메탄가스가 어찌 됐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뭔가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던 데에서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응용 영양 시범부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농촌 지도서에서 와서 메탄가스 점화식을 올리고 영양 시범부락으로 발족한다. 위원 반장 어머니 회원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제 여자들이 해야 되니까. 공동치사장을 건립한다. 건립한다. 공동치사장 건립. 그죠? 지도서에서 둘러보고 가신다. 부락 자체에서 건립한다고 칭찬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부락 자체에 이런 공동치사장을 만든다는 게 다른 데는 잘 안 하는 걸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런 데 대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가수. 타가수 개소식하고 농촌 지도서에서 이 타가수에 건해하고 과자를 가지고 와서 주모임. 건해도 알고 과자도 알겠죠, 그죠? 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과자죠, 과자. 과자를 갖다 줍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타가소라든지 공동치사장이라든지 메탄가스 탱크라든지 이런 걸 이 마을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 마을이 아무 순조롭게 서로 탈 없이 잘 됐을까? 새마을 사업이 꼭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마찰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웃들 농로를 개설하려는 것이 정경덕 씨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 허락이 안 돼서 오늘은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농로 넓히는 게 새마을 사업의 큰 목적이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농로를 넓히려고 하면은 마을 안길도 넓혀야 되거든. 마을 안길을 넓히든지 농로를 넓히든지 하면 누구 땅을 뭡니까? 기부를 받아야 돼요. 돈을 주고 사지 뭐. 지금은 땅 넘은 땅 하려면 시에서도 그 다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옛날에는 이게 그냥 자기 땅을 기부하는 거예요. 마을에. 그럼 길 옆에 있는 집들은 자기 집을 좁히고 기부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 욕심이 내가 땅 내놓기 싫다. 이렇게 하면 못 내는 거예요. 이 공사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을 전체를 위해서 좀 해도 부탁하면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좀 실경이 벌리다가 곧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시대에 이런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 공동체 정신인 거죠. 공동체 정신. 그 다음에 또 일하러 오라면 일하면 잘 안 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부역군이 안 와가지고 주악이 나 3명이 일을 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까 공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안 옵니다. 그럼 문제는 집집마다 사정이 있겠죠. 오늘은 우리 집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새마을 사업을 진행하는 곳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동원하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 이양한다고 바쁜데 관에 있는 사람들은 주민이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고 언제 모이세요 하고 공고를 해요. 가보면 사람 안 모여요. 근데 보니까 마을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럼 초상이 나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초상 치료 다 가잖아. 그거 도와주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그죠? 거기 가는데 관에서는 사업할 거라고 사람을 모으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지 사정을 잘 알고 해야 되는데 탁상 행정을 한 거죠. 근데 이 마을이, 근데 대천마을이 성공한 것은 그 지도서라든지 시에서 이렇게 통제도 하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회의도 많이 하고 자발적으로 나서고 이런 것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끄집어내도 그 마을 주민들이 그걸 받아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 대체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마을 주민들 덕분이다. 알겠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마을 운동을 보면 윤희수 어른의 어떤 욕망이나 우리 일기를 통해서 보면 또 아니 마을 사람들의 이런 욕망들, 그리고 또 생활들이 얼마나 마을 공동체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무슨 계모임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도 학생도 마찬가지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 사이가 안 좋으면은 뭔가 일을 하려 해도 우리 반 내에서 이번에 무슨 뭐 학교에서 뭔가 대회를 한다든지 뭔가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자기들끼리 단합이 잘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이런 사업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이런 마을 내의 커뮤니티, 이런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봤다. 친구들 모임도 많고, 마을 전체의 모임도 많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개인이 마을이나 국가와 관계되는 일들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은 어쨌든 근대를 지향하기 때문에 국가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체로 협조를 잘 해요. 이 윤희수 어르신도 그렇고. 근데 이런 것을 국가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나 마을의 공동체가 국가가 이렇게 한다 하면 자기들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국가의 정책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관리들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 와도 자기들에 맞게끔 일들이 바뀌고, 농사철이 되면 일을 진행하지 않고 농사하고, 농사철이 끝나면 또 일을 하고, 기아공장에서 봤죠, 그죠? 농사 이양을 할 때는 기아공장 운영 안 하고, 이양이 끝나면 기아공장하고. 대체로 그 일기의 시간을 이렇게 맞추어서 새마을 운동 언제 많이 진행되는가 보면은 농한기 때 많이 해요. 농한기 때. 그러니까 이제 이양을 하고 나서 7월, 8월 이 언저리에 일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마을 내부에 있는 주민들과 관이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었다. 그것은 마을 내에 이런 주민들 간의 관계가 원활했다. 그것이 새마을 운동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처음에 이제 질문으로 돌아가면 과연 새마을 운동이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하면 대천마을의 경우에는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노력에 있어가지고 성공에 있어가지고 누구의 공이 컸을까라고 따지고 보면 주민들의 공도 굉장히 컸다. 이걸 우리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어도 그런 것들, 그것이 어쨌든 그 시대에 농촌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외부로 빠져나가고 도시 빈민이 되고 농촌 경제가 위험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했다.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